오케이. 항상성 유지. 우리 몸에서 항상성 유지를 시켜주는, 항상성 유지라는 게 쓰진 않을게요. 우리 몸에서 외부 환경과 변함 없이 외부 환경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 수준으로 유지돼야 되는 것들을 항상성이라고 하죠. 체온, 혈압, 혈당 같은 것들. 여름에도 겨울에도 사람의 체온은 일정하잖아요. 항상성 조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항상성 조절을 시켜주는 중추가 어디라고 배웠어요? 우리 신경계에서. 항상성 조절의 중추. 간내의 시상하부, 사인의 시상하부다 이거 공부하셨죠? 사인의 시상하부. 에서 온몸의 이 신호들을 받아들여서 뭐 신경계나 또는 호르몬 내분비계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곳입니다. 시스템이 두 가지인데요. 항상 조절을 시켜주는 게 신경에 의해서냐, 호르몬, 즉 내분비계에 의해서냐. 항상 조절해주는 속도는 신경계가 더 빠르다. 빠른 호르몬계는 더 느림. 지속 시간은 호르몬이 더 길다. 신경은 더 짧다. 그 다음에 범위는 신경은 좁고요. 좁다. 호르몬계 내분비계가 더 넓다. 이 정도로 그냥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분비계. 내분비라는 건 만들어져서 혈액 속으로 분비되는 걸 내분비라고 해. 혈관 타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사람의 소화효소 같은 것들은 외분비 물질이거든. 만들어져서 소화관 표면으로 올라오잖아. 그건 외분비고, 호르몬, 앞으로 공부할 호르몬들은 전부 다 내분비 물질이야.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분비계 또는 내분비샘이라는 호르몬 생성 장소를 먼저 좀 보면, 뇌하수체, 전엽 앞부분과 후엽 뒷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 아래쪽에 갑상샘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자, 소화관 옆에 붙어있는 이자 있죠. 이자에서도 호르몬을 만들어요. 콩팥에 붙어있는 부신이라는 곳에서도 호르몬 만들어요. 부신. 그 다음에 생식샘. 이렇게 사람의 내분비계, 내분비샘입니다. 어떤 호르몬들 나오는지, 이 개정 전까지는 굉장히 호르몬 외울 게 많았었는데 개정되면서 좀 암기를 줄여주려고 이제 많이 줄여버렸더라고. 외울 것들을 줄여버렸다. 뇌하체 전엽에서 생장 호르몬을 이렇게 쓸게요. 생장 호르몬.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요거 정도만 알아두세요. 생장 호르몬과 갑상샘 자극 호르몬 정도. 뇌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 갑상샘에서 티록신, 이자, 베타세포에서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부신에서 아드레날린, 생식샘, 남자는 정소에서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이 정도만 외우면 된다. 다 빠져버렸다. 기존의 것들이. 좀 외울 거는 줄여주고 이해하는 쪽으로 더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름에서 기능은 다 좀 생각하실 수 있죠. 생장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중학교 때 이런 거 공부했죠. 성장기 때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거인증에 걸리고, 성장기가 끝나버렸는데도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말단비대증 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갑상선에 가서 티록신 잘 나오도록 막 자극해주는 호르몬. 항인 호르몬 동의 알아두세요. ADH라고도 해요. ADH 꼭 알아두세요. 티록신은 뭐 세포호흡 촉진 아시죠? 항인 호르몬은 콩팥에서 수분제 흡수 촉진 아시죠? 다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주는 거, 글루카곤은 높여주는 거, 아드레날린은 흥분시키는 거, 촉진, 뭐 항상성 수치들을 높여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아드레날린하고 에피네프린은 동의어예요. 에피네프린 같은 말. 뭐 이 정도? 여기다가 아까 제가 신경과 호르몬의 항상 조절에다가 한 가지만 더 쓸게요. 작용이라고 해서. 신경의 작용은 그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막 하면서 조절해주는 걸 기량작용이라고 하고요.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들은 기량작용도 하고 또 어떤 호르몬들은 피드백 작용도 한다. 이렇게 두 가지. 기량작용과 피드백 작용 알아두세요.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가진 호르몬들이 막 상호 보완적으로 조절해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 이런 거는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기량작용입니다. 그런데 티록신은 한 가지 호르몬이 분비량이 촉진되고 억제되고 촉진되고 억제되고 조절하는 거가 피드백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항상 조절이 됩니다. 피드백, 티록신의, 타이록신의 피드백 작용부터 좀 볼까요? 원래는 티록신인데 또 개정되면서 타이록신이라고 바뀌었더라고요. 음성 피드백이라고 해요. 그 되먹임 신호를 보낼 때 반대로 보내는 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간뇌 시상하고 간뇌 시상하부에서 TRH라는 게 나와요. TRH. 이게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인자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뇌하수체로 가요. 뇌하수체에서 TRH, TSH, 티록신 스티뮬러스 호르몬. 이게 저거야. 갑상선 자극 호르몬. 이게 TSH야. 이것도 같은 말.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그 다음에 갑상선에서 타이록신 나와서 조직세포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인데, 이거 티록신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서 막 예민해지고 하는 병에 걸려요.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라는 신호가 간뇌 시상학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시켜버리는 거. TRH 억제, 억제, 억제. 이렇게
그럼 저혈세포에서 세포 호흡도 억제가 되겠죠. 너무 좀 잘 안 되면 또 플라시카라 해서 촉진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결과에서 앞으로 반대되도록 그렇게 대먹임을 보내는 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음성 피드백에서 앞에 거 알려주고 뒤에 거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면 똑같이 하면 돼요. TRH가 억제된다. 이거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억제된다. 또 이거 억제된다. 앞에 거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반대로 촉진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알겠죠? 됐고요. 기량작용 아까 했어요. 반대되는 기능을 가진 두 가지. 신경으로 치자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작용. 내분비계에서는 뭐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 이런 것들을 기량작용이라고 한다. 됐고요. 향상성 조절의 예로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혈당 조절하고 체온 조절하고 삼투압 조절이 나올 거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쭈르륵 설명할 겁니다. 호르몬들이 좀 외워진 상태에서 생각해낼 수 있으면 돼요. 자, 혈당 조절.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거를 이해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표적기관이 간이거든요.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간 문맥이라고 하고, 간으로 들어가는 간 문맥에 혈당이 너무 많다, 포도당이 너무 많다 라는 신호가 내 몸의 간내 시상압으로 보고가 된다고요. 간내의 시상압으로 보고가 되면 간내 시상압에서 알았다, 줄여줄게 해가지고 내분비계에다가는 어디로? 이자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자, 너 인슐린 내보내 이렇게. 인슐린이 이자 베타 세포에서 나가가지고 포도당을 꺼내서 간에다가 글리코젠이라는 걸로 저장을 해버려. 그래서 혈당을 좀 빼놓고 나서 간 정맥으로 나가게 해. 간 정맥에는 그런 혈당이 낮아진 혈액이 나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항상 간내 시상하고는 내분비에다가도 명령을 내리고 신경계에다가도 명령을 내린다. 신경계는 교감신경이 작동해야겠냐? 부교감신경이 작동해야겠냐? 혈당이 너무 많다. 내려야 된다 할 때는 내린다. 부교감신경이겠지. 부교감신경 활성화. 이것만 딱 알면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 혈당이 너무 적다. 혈당은 내가 에너지원으로 쓸 건데 이거 너무 적어도 문제죠. 너무 적다라는 신호가 간내 시상압으로 내분비계에서 이자에서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나가라. 글루카곤 나가라. 그러면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액에다가 넣어준다. 그럼 혈당이 좀 보충돼서 나가겠죠. 그리고 간내 시상압은 신경계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혈당이 너무 낮으니까 높여라. 그래서 교감신경 활성화 이렇게 되겠죠. 이게 혈당 조절입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신경계의 작용까지 같이 이해를 하시고요. 체온 조절을 하겠습니다. 체온 조절. 춥다. 체온이 낮다. 라는 신호가 항상 어디로 보고된다? 간내 시상압으로 보고된다. 간내 시상압에서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내 몸에서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창문은 닫고 보일러는 트는 작용이 좀 따뜻해지도록.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려면 이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이 수축되고요. 모세혈관이 수축되면 혈관벽이 좁아가지고 땀이 잘 안 나가게 되거든요. 털 서 있는 근육을 인모근이라고 해요. 인모근도 수축되고 땀 분비가 억제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으로서 이제 이거 하나만 좀 별도로 근육 떨림, 털림이 아니라 떨림. 근육이 떨리도록 해서 열을 발생시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에너지 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혈당량 증가시키겠죠. 그렇겠죠? 혈당량 증가시키는 거는 앞에서 다 봤어. 그치? 혈당량 증가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보일러를 돌려야 돼. 세포 호흡을 촉진시켜야 돼. 세포 호흡이 잘 일어나려면 이제 역추적을 해보세요. 세포 호흡을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이 뭐였어? 타이록신. 증가. 어디에서? 갑상선에서. 맞죠? 그럼 이제 아까 저거 쓰면 되겠죠. 그 앞단계도 생각해 보세요. 타이록신 증가하려면 뇌하체에서 TSH 증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 맞죠? 또 그러면 앞에서 TRH 증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반대, 덥다. 아참, 이거 하기 전에 항상 신경계 같이 지금 춥다. 신경계는 교감신경이야, 불교감신경이야. 체온 춥다. 높여야 돼. 그러면 교감신경 활성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반대 상황도 한번 쭈르륵 정리할게요. 덥다. 체온이 높다. 역시 간의 시상업으로 보고가 되고 신경계의 작용은 이제 낮추기 위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열 발산량, 더울 때는 창문 열어가지고 열 나가도록 해버려.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모세혈관 이완하고 인모근도 이완하고 그래서 땀구멍이 열리도록 한 다음에 땀 분비가 촉진이 돼. 그럼 열을 빼앗아서 자라나도록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 이완이 돼가지고 근육이 떨리면 안 돼. 더울 때는 그래서 퍼질러지는 거야. 혈당량은 감소시켜야 돼. 재료를 줄여야 되겠지. 혈당량 감소에 관련된 일이 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세포호흡 억제가 돼야 돼. 억제가 되려면 갑상선에서 타이록신 감소해야 되고 TSH 감소해야 되고 TRH 감소해야 되고 이래야 되겠죠? 맞죠? 이렇게 따라서 쭈르륵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체온 조절 다 설명했어요. 삼투압 조절. 이건 용어를 이렇게 알아두세요. 삼투압이라는 것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체액의 농도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삼투압 조절은 체액의 농도 조절을 하는 거다. 체액의 농도 조절하는 거다. 체액의 농도가 너무 높다. 짠 걸 많이 먹어버리거나 그랬어. 내 몸국이 짜. 역시 항상 보고는 어디로? 간내 시상학으로. 그럼 간내 시상학부에서 이제 내분비계 쪽에다가는 내분비계에다가는
내 몸에 물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도록 해야 돼. 그래서 국이 짜니까 지금 물을 막 차야지만 좀 묽혀줄 수 있잖아. 그거 해주는 호르몬이 누구지?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 촉진시켜주는 호르몬. 항연호르몬. 맞죠? 뇌분비 쪽에서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항연호르몬 ADH 같은 말 ADH가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몸으로 많이 물을 갖고 들어와야 되니까 증가해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콩팥에서 콩팥 수분 재흡수 촉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기서 두 가지 걸 항상 생각하세요. 콩팥의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키면 그 결과 체액의 삼투압, 혈액의 삼투압이라 체액 혈액이니까 혈액 삼투압과 오줌 삼투압 증가 감소를 한번 생각해봐. 물을 내가 많이 가지고 들어올 거니까 혈액의 삼투압은 증가의 감소에 감소. 체액의 농도라고 생각하라고요. 그 혈액 삼투압은 감소하게 돼. 물을 많이 차버리니까 농도가 낮아지니까. 감소. 근데 오줌은 물을 많이 갖고 들어가 버렸으니까 오줌은 진하게 나가겠지. 물이 덜 나가니까. 오줌 삼투압은 증가한다. 이것까지 알아두세요. 오줌 삼투압은 증가한다. 알겠지? 진한 오줌 나간다 이 뜻이야. 그리고 동시에 신경계에다가는 농도가 너무 높아. 낮춰야 돼. 그럼 교감신경이야, 부교감신경이야. 부교감신경.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딱 알아두시면 됐습니다. 반대 상황은 말로만 할게요. 이제 쓰지 않고. 보세요. 체액의 농도가 너무 낮아. 내 몸이 너무 묽어. 체액의 농도가. 그럼 간면시장하부에서 뇌분비계 쪽에다가는 뇌하수체에서 항연호르몬 ADH 감소시키겠지. 그래서 콩팥의 수분 재흡수가 잘 안 되도록 해. 오줌으로 물이 많이 나가버리니까 오줌 삼투압은 감소할 거고 체액, 즉 혈액의 삼투압은 증가하겠지. 물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죠? 그리고 신경은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높여야 되겠죠. 체액의 농도, 혈액 삼투압을 높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106페이지 문제를 지금부터 푸십니다. 오늘 진도는 다 안 나갈 거거든요. 다 풀었으면 확인할게요. 아직이요? 좀만 기다릴게요.
됐어? 다 됐어? 오케이. 확인할게요. 106페이지입니다. 1번에 OX, OX 2번에 1번 시상하부 2번 타이록신, 티록신도 되고요. 3번 전역 3번에 음성 피드백, 억제, 촉진 4번에 XOXO 5번에 사인의 시상하부 또는 간뇌의 시상하부 2번에 가는 디귿 나는 기억 6번에 1번 증가 2번 감소 증가 가지고 이 숙제 표시해 주세요.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 10번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중단원 문제까지도 다 중단원 문제 서술형 앞까지 112쪽까지가 숙제입니다. 오늘 진도는 다 안 나가고 남은 시간 동안 숙제할 시간으로 드릴게요. 여기까지.